반도체가 앞으로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 사실 일론이 떡밥을 많이 던져줬습니다. 일론이 1월에서 3월 사이에 송맥주 마시면서 한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서 반도체 부족이 못해도 1년 간다 그랬어요. 반도체 부족이. 그리고 전력 부족은 그 이후에 다시 올 거다. 이런 말 해줘가지고 반도체 공급 부족 그 사이클이 지금 더 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일론도 자체적으로 테라팹 반도체 공장 만든다는 것도 삼성전자랑 TSMC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찍어내주질 않아가지고 근데 그들도 찍고 싶은데 못 찍는 거죠. 그래서 본인네들 진짜 만든다 하는 것도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 떡밥을 흘려줘서가지고 일론 말에서 저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습니다. 일론이 작년 말쯤에 비트코인 is energy라고 얘기해줄 때부터 왜 비트코인이 에너지인가 비트코인 그때부터 파보면서 달리 보게 된 거기도 하고 일론의 인사이트 2025 말에서 2026 초 머스크가 떡밥 던져준 비트코인 is energy 반도체 부족하다 우주로 나가야 된다 우주 데이터 센터 지구 대기권 뚫으면 우주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지구 주변 궤도도 사실 우주로 다 넣기 때문에 거기다 위성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고 이제 우주 자체에서 태양광 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해가지고 거기서 얻은 에너지 바로 우주 위성 데이터 센터로 바로 쏴버린다 그 얘기를 다 포함해서 한 거고요 우주로 나가야 된다 그 로봇이 앞으로 미친 생산성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로봇이 로봇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일론이 직접 얘기해주기도 했어요. You said like humanoid robots will improve as will basically be three exponentials, three things that are growing exponentially multiplied by each other recursively. So you're going to have you have exponential increase in digital intelligence, exponential increase in the chip capability, AI chip capability, and exponential increase in the electromechanical dexterity. The usefulness of the robot is roughly those three things multiplied by each other. But then the robot can start making the robot. So you have a recursive multiplicative exponential. This is supernova. 지금 사람이 만드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로봇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이 기계를 만들고 로봇이 AI를 만들고 빌딩에서 사람들이 다 앉아서 노트북 뚜닫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AI가 다 대체해버린다면 이런 것도 일론이 해준 말이거든요. 근데 사무직 노트북 시대도 어떻게 보면 20-30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그전에 사람들이 몸 쓰면서 일한 건데 이제 사무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이제 스프레드시트 정리도 사람이 필요 없다면 AI가 다 하게 된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That have like entire skyscrapers full of humans, like 20, 30 floors of humans just doing calculations. Now that entire skyscraper of humans doing calculations can be replaced by a laptop with a spreadsheet. That spreadsheet can do vastly more calculations than an entire building full of human computers. So you can think about, okay, well, what if only some of the cells in your spreadsheet were calculated by humans? Actually, that would be much worse than if all of the cells in your spreadsheet were calculated by the computer. And so really what will happen is the pure AI, pure robotics corporations or collectives will far outperform any corporations that have humans in the loop. And this will happen very quickly. 그래서 로봇이 앞으로 미친 생산성 이런 얘기를 일론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본인만의 근거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지수 함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게 되면은 미친 듯이 생산성 향상이 된다는 건데 디지털 지능, 그 AI 자체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지수함수, 칩 기능 기하급수적 증가. 그래서 이제 나노 기술 발달시키면서 엄청 뛰어난 연산 칩들 나오면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계적 정교함의 기하급수적 증가도 있어요. 아직은 로봇이 엄청 정교하지 않잖아요. 로봇마저도 정교해지면은 세 가지 지수함수가 맞물려가지고 미친 듯이 더 가파르게 된다. 그래서 로봇이 또 다른 로봇을 만들 수 있으므로 재기적이고 곱셈적인 기하급수적 증가가 나타납니다. 혹시나 지수함수적 증가, 기하급수적 증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이런 선형함수예요. 비례적으로 EX를 해볼게요. EX. 근데 기하급수적 증가라는 거는 제곱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프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증가해요. 이런 거는 Y는 X제곱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폭이 훨씬 가파르죠. 그래서 뉴스나 이제 설명부 볼 때 이런 거를 위에를 선형함수, 비례적 증가 밑에 이런 거를 비선형함수라고 하고 기하급수적 증가, 지수함수적 증가라고 합니다. 지수 제곱이니까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미친 듯이 생산성이 폭발하는 거를 보통 이 파란 색깔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기하급수적 증가, 지수함수적 증가 이렇게. 그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80년, 90년부터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인터넷이 깔리면서 폰으로 인터넷 할 수 있는 시기가 30년 정도 걸렸는데 앞으로 정말 로봇이 상용화되려면 그것도 못해도 20-30년은 걸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선형함수로 생각한 거고요. 가속도가 붙잖아요. 이렇게. 세상도 비선형함수로 미친 듯이 빠르게 속도가 붙잖아요. 그래서 10년도 안 돼서 로봇이 상용화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론은요. 자율주행한테 많은 지능을 넣지도 않는데요. 테슬라 FSD를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덜 똑똑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사실 자동차에 너무 많은 지능을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심해져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차 안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요. 아인슈타인을 차에 태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체 왜 내가 차 안에 갇혀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는 지능의 양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일단 미국의 7, 8월 불장은 테슬라가 이끌 거라 보는 거예요. 애플은 스마트폰 세상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아이폰은 2009년, 2010년부터 나왔는데 아이폰을 제 주변에서 막 쓰게 된 애들은 2012년쯤부터 썼나? 한 2, 3년 딜레이는 걸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딜레이 기간은. 저는 그 서막을 7, 8월로 보는 거고 사람들이 좀 사서 쓰는 기간은 2, 3년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다들 지금 퀄컴이 왜 오르는지 이해 불가잖아요. 로봇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퀄컴의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뉴스는 왜 안 떠요? 뉴스 나올 때는 이미 300 가 있을 거예요. 뉴스는 항상 후행하니까. 퀄컴도 로봇 칩을 하니까 전고 다 쪼른 거고요. 걔 피규어 AI는 벌써 생중계를 하더라고. 피규어 AI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걔가 물류센터에서 포장하고 하는 거 다 생중계를 해요. 거기에 칩을 얘네가 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차트는 거짓말 안 해요. 차트가 먼저 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눈치를 까야 되는 건데 테슬라는 더 힘순지니까 나중에 나오는 거야. 7, 8월에. 마치 챗GPT가 챗봇 세상 열었듯이 근데 결국엔 제미나이가 후발주자로 힘순진으로 나서면서 결국 챗GPT 유저도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나중에 힘순진으로 나오면서 그때는 좀 제대로 시장 리드를 할 겁니다. 항상 힘순진은 먼저 처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피규어 AI? 얘네 봐보세요. 이거 라이브 생중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갈 칩을 퀄컴이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무려 이 휴머노이드 단가를 2,900만 원대부터 싸게 책정하려고 해요. 소나타 신형보다 싼 값으로 책정을 합니다. 일론이 또 그런 인사이트를 내줬거든요. 그래도 인류가 멸종하진 않을 거다. AI도 호기심을 추구한다면 인류가 사라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있는 게 더 흥미로운 결말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굳이 없애려고 하진 않을 거다 이러는데 긍정적이면 또 일론도 많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You know, one thing I can say is like, I think the future's going to be very interesting. And as I said, it's better to err on the side of optimism and be wrong than err on the side of pessimism and be right for quality of life. So, you know, your happiness you'll be happier if you err on the side of optimism rather than erring on the side of pessimism. 로봇이 분명히 순기능도 많을 거예요. 위험한 일은 로봇한테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군 인력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군용 로봇 투입한다 그러죠? 위험한 일은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 건 다행인 거죠.